everything about Wuhan pneumonia by 2019 novel coronaviru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닥터 초입니다. 온 세상이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비상사태입니다. 중국도 이전에 사스나 흑사병 때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우한 폐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송과 유튜브에서 우한 폐렴에 대한 치료나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란셋이라는 유명한 저널에 1월 25일 날짜로 실린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중국 의료진이 최근 발생한 우한 폐렴 환자들을 분석한 정보를 보고한 논문입니다. 네, 우한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인간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마일드합니다. 하지만 사스의 원인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만 케이스 이상에서 10% 이상의 치명률을 보였고요. 메르스의 원인인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37%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 후베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하였고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2019 Novel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생 국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국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왼쪽에 보면 이제 발생 국가들이 나오는데 메인랜드 차이나 해서 2062명, 그리고 홍콩이 8명, 그리고 이제 태국이 8명, 마카오가 5명, 그리고 미국이 5명,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호주가 4명, 일본이 4명, 말레이시아 4명, 싱가포르 4명, 타이완 4명, 프랑스도 이제 3명 됐고요. 한국이 3명, 지금 오늘 막 이제 4번째 발생 환자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3명으로 돼 있고, 베트남이 2명, 캐나다가 1명, 네팔이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상에서도 이렇게 이제 미국 쪽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싱가포르, 이제 방콕, 호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프랑스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란셋에 1월 24일에 실렸으니까요.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형태의 논문이고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된 환자 41명을 분석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테이블을 보시면 평균 연령은 49세입니다. 네, 이것은 일반적인 폐렴이 고령에서 더 많이 생기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염 환자 중에 73%, 네, 30명에서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2%, 13명에서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감염 질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면역 기능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총 환자의 66%, 27명에서 후안 시푸드 마켓, 네, 후안성 수산시장에 노출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후안성 수산시장에는 온갖 야생동물들이 식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있더군요. 뱀이나 너구리, 박쥐, 낙타, 늑대, 쥐, 공작 등 이런 동물들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섭취를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어린 생쥐를 산채로 양념장에 찍어 먹는 중국 음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간의 감염이 인간에게 전염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네,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열과 기침입니다. 보통 감기 증상과 똑같죠. 네, 이 논문에서도 98%의 환자에서 열이 발생했고요. 76%, 31명에서 기침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8도 이상의 고열 환자가 77%에서 동반되었고요. 그 외 근육통과 피로감도 18명, 44%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낮은 빈도로 침분비 증가, 두통, 객혈, 설사 등이 있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에서는
20에서 25%에서 설사가 동반이 됐었는데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설사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 곤란 증상은 55%, 22명에서 평균 8일째 발생하였습니다. 평균 9일째 ARDS,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이 나타났고요. 평균 10.5일에 환자들이 대부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63%의 환자에서는 림프구 감소증이 발생했고요. 확진된 환자 모두 흉부 CT 영상에서 비정상적인 폐렴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CT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폐렴으로 확진된 환자들의 흉부 CT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폐 조직은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것이 정상 조직이고요. 지금 사진에 보면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병변이 되겠습니다. 보통 유리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모양이라고 해서 ground glass opacity 병변들이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폐 옆을 따라서, 폐 분절을 따라서 여러 군데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도 보면 아까 사진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이런 ground glass opacity 이런 병변이 여러 군데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합병증으로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병원체가 혈액속을 돌아다니는 RNA네미아가 15% 정도에서 있었고요. 급성 심장 손상, 그리고 2차 감염 등이 나타나고요. 응급실 입원율은 32%에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의 82%가 급성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치명률에 대한 통계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염력은 사스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네, 후한 폐렴 치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 대로 대증적인 치료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열나면 해열제 쓰고, 가래에 있으면 거담제, 기침나면 진해제를 쓰는 겁니다. 기관지 호흡음이 좋지 않으면 스테로이드나 기관지 확장제를 쓰는 것이죠. 이 논문에서도 항바이러스 치료, 항생제 치료, 그리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를 진행했는데 스테로이드 치료 외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사망률은 15%로 이중 응급실과 비응급실의 비율이 각각 5명과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팀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2019 나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특징 중 하나는 사이토카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에서는 이런 사이토카인의 역할을 줄일 수 있는 스테로이드의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스나 메르스에서는 광범위 항바이러스 약제인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 나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적절한 항바이러스의 치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로피나비르와 리투나비르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병용 투여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미 밝혀진 것처럼 사람 간의 감염이 확인되었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에서도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기 동안에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손을 깨끗이 씻고요. 마스크를 하는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겠습니다. 실제 감염자나 보균자들이 주변에 많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 더 많은 환자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중국 여행 후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하고 고열과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빨리 이 혼란스러운 사태가 진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